그 인턴이 호감을 표시하고 또 고백을 하면서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네. 좀 의아한 점은 연인으로 발전한 이후에도 이 인턴이 둘이서 연락하고 만난다는 사실을 다른 직원에게 얘기하지 말자, 비밀로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네. 또 이상한 점은 또 집으로 들어가면 통화가 안 되고 또 문자를 보내면 좀 늦게 회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좀 엄하셔서 남자친구 사귀는 것을 알게 되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뭐 연락이 잘 안 될 수는 있다고 치는데 다른 직원이나 뭐 부모님들한테 교제 사실을 굳이 숨길 이유가 있을까요? 의심스럽긴 한데 수상합니다. 네, 숨길 이유가 있었는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살아야 결혼 MC 정애연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온조 진보라 변호사님을 모셔보도록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자기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4년 차 변호사 진보라입니다. 상간난 소송을 가져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항상 사랑학개론에 나오는 상간 소송들은 그 상간남이나 상간여가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상간남이 좀 억울한 사안입니다. 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상간남 A를 편하게 A라고 얘기를 하면 네. A는 이제 32살의 남성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탑3 안에 드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졸업 이후에 계속 일을 해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인턴이 들어옵니다. 네. 인턴은 2살 어린 여성이었는데요. 이제 둘이서 서로 근무 시간이 맞지가 않아서 친해질 기회는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랬는데 네, 네. 이 인턴이 다른 직원을 통해서 A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뭐 밥을 먹자라고 하면서 호감을 표시하고 적극적으로 만남을 제안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인턴분이 어쨌든 마음에 드셨던 거잖아요. 네. 되게 적극적인 것 같은데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나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인턴이 호감을 표시하고 또 고백을 하면서 네.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네. 좀 의아한 점은 연인으로 발전한 이후에도 이 인턴이 둘이서 연락하고 만난다는 사실을 다른 직원에게 얘기하지 말자, 비밀로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네. 또 이상한 점은 또 집으로 들어가면 통화가 안 되고 또 문자를 보내면 좀 늦게 회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좀 엄하셔서 남자친구 사귀는 것을 알게 되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 근데 뭐 연락이 잘 안 될 수는 있다고 치는데 다른 직원이나 뭐 부모님들한테 교제 사실을 굳이 숨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의심스럽긴 한데 수상합니다. 네, 숨길 이유가 있었는데요. 네. 그 인턴은 사실은 유부녀였습니다. 네. 그리고 교제 몇 개월 후에 이 A는 그 인턴의 남편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됩니다. 네. 상간남 소송인 건데요. 네. 네, 그 소송 중에 알고 보니 그 인턴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남편은 인턴이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을 하다가 잠이 들자 네. 이제 몰래 휴대폰을 보고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남편이 보낸 소장에는 인턴이 작성한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 진술서 내용이 참 기막혔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을까요? 그 내용을 보면은 네. 본인이 A에게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여러 차례 데이트를 했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도 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네. 사실 A는 그러니까 인턴은 A에게 결혼을 했다라거나 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린 적이 전혀 없고 네. 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 둘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럼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사실 구체적으로 알기는 좀 어렵지만 네. 아마도 위자료 때문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저희 쪽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 중에 문자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 뭐 남편이나 아이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고 그리고 또 엄마랑 뭐 장을 보러 다녀왔다라고 하면서 부모님과 살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네, 그랬던 내용이 있었고 네. 또 이제 결정적으로는 소송이 제기가 되자 A에게 미안하다, 가정이 있는데 거짓말하고 꼬셔서 미안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너무 미안하다라는 한마디가 너무 상처가 더 될 것 같은데 그 후에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문자 메시지를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하니까 네. 남편은 아내와 A가 서로 짜고 보낸 내용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아내의 카톡 프로필 사진에는 결혼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네. A가 충분히 아내가 결혼을 했고 또 아이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네. 그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는 카톡 프로필 사진이 올라온 시점이 둘이 교제를 시작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교제 중간에 올라와야 이제 A가 그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해당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는 제출을 하지 못했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는 또 아내를 법정에 불러서 증인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오셨어요? 네,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런데 항상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원래 보통 변호사만 출석을 하고 당사자는 법정에 나오지 않는데 네. 아내가 증언하러 나온 날에도 남편이 법정에 왔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희는 아내가 거짓말을 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그 상대방 변호사님이 하는 질문에 대본을 읽듯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하니까 뭐 대답을 못하거나 머뭇거리는 등의 이제 거짓말을 하는 듯한 태도가 명백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판사님께서는 남편의 청구를 기각하셨습니다. 와, 잘 해결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건이 잘 해결되어서 다행입니다. 사귀기 전에 참 혼인관계 증명서를 확인을 하고 연애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변호사님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진짜 또 혼인관계 증명서 떼어와 뭐 이럴 수도 없는 네. 거고 그래도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잘 알아보시고 뭐 연애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진보라 변호사님과 함께 억울한 상간남 사건에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16년 차 정도였는데요. 네. 술을 마시지 못했던 아내가 어느 날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또 외박을 하더니 서로의 사생활을 터치하지 말자라는 말도 하고 또 나가서 산책하고 오겠다고 하면서 새벽에 나가는 일도 잦아지더니 네. 결국에는 가출을 했습니다.